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식이는 임대감 집에서 머슴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젊고 아름답지만 앙칼진 연주 마님 때문에 늘 고생을 했습니다. 연주 마님은 항상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어서 기분을 맞춰주기 여간 힘든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도 처우가 나쁘지 않아서 항상 화가 나도 꾹 참고 굽신거렸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 초봄, 연주 마님이 두식이를 불렀습니다. 임대감이 해를 거듭할수록 몸이 허약해지니 기력 회복에 좋은 두릅을 좀 먹여야겠다며 두식이 보고 산에 가서 두릅을 캐오라고 시켰습니다. 초봄에 나는 어린 두릅순이 남자한테 그리 좋다더라. 내가 가서 따올 수 있는 만큼 좀 가져오너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두시기만 믿으십시오. 아무렴 산에 가서 대충 따오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너 같이 멍청한 녀석도 쉬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연주 마님의 비아냥에 두식이는 화가 치솟았습니다. 얼굴만 예뻤지 아주 승냥이가 따로 없었지요. 그래도 두식이는 넙죽 절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엮은 소쿠리를 짊어지었습니다. 제 아무리 윗사람이라지만 아녀자 주제에 매번 일이 사내를 창피를 주다니 언젠가 한번 크게 혼주를 내주고 말겠다. 두식이는 투덜거리며 산에 올랐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산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람도 한층 따뜻해져서 불어올 때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어딘가 몸이 나른한 것이 졸음이 쏟아졌죠. 하지만 두식이는 서슬퍼런 연주 마님이 떠올라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릅나무를 물색했지요. 아니, 이놈의 두릅씨가 말랐나?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게야? 두릅나무를 찾아 한참을 산속을 돌아다녔지만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터라 두식이의 속은 타들어갔죠. 그러다가 겨우 두릅나무가 모여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두식이는 신이 나서 후다닥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서 봐보니 이미 누군가가 두릅을 남김없이 따간 상태였습니다. 낭패다. 이미 누가 두릅을 몽땅 담아갔구나. 이거 마님께 뭐라고 변명해야 하나? 두식이는 크게 낙담했지만 없는 두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침울해진 두식이는 어깨를 축 느려트리고 산에서 내려갔죠. 마님에게 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듣겠다구나 싶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녁을 굶길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빈손으로 갔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그러지 말고 뭐라도 좀 가져가야겠구나. 믿어달라고 큰 소리도 쳐놓은 마당에 이대로 가면 정말 혼쭐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식이는 포기하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면서 쓸만한 것이 없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더덕을 몇 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봄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흙에 손을 푹 쑤셔 넣으니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역시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어이구, 이 더덕 실한 거 봐라. 그래, 이거라도 들고 가면 마님께 혼나지는 않겠지. 두식이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젊은 아낙네가 바구니에 두릅을 한 아름 담고 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에 있는 두릅을 몽땅 털어간 범인이 분명했습니다. 두식이는 그 광경을 보고 크게 소리치며 성큼성큼 아낙네에게 갔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야. 욕심도 많지. 그 많은 두릅을 혼자서 몽땅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 인간이 대관절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야? 산에 있는 두릅을 맡겨놓기라도 하셨어? 먼저 온 사람이 임자이지 왜 시비를 거는 거요? 아낙네는 도리어 두식이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틀린 말도 아니어서 두식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연주 마님에게 꾸중을 듣게 될 판이었습니다. 사실 더덕뿌리 몇 개로는 택도 없었거든요. 두식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단수무식해서 갑자기 말을 경우 없게 했수다. 사과하겠소. 그러니 괜찮다면 두릅을 좀 나눠주시오. 그 많은 두릅을 혼자 먹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오?
누가 이걸 곰새끼 마냥 다 처먹는다고 했어? 한 소쿠리는 내가 해 먹을 거고 나머지는 내일 저작거리에서 팔 물건이요. 그러지 말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나눠주시오. 맨입으로는 안 되겠고 뭐 괜찮은 거 없어? 온몸에 흙을 묻힌 것을 보아하니 산에서 뭐라도 캤을 거 아니요? 안악내는 두식이의 등짐을 힐끗 보더니 이야기했습니다. 두식이는 옳다구나 하고 더덕 한 뿌리를 꺼냈죠. 사실 몇 뿌리 더 있었지만 연주 마님에게 두릅에 더덕까지 가져가면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일부만 제시했습니다. 에이, 겨우 한 뿌리요? 일 없소. 가시던 길 가시오. 어허, 이거 왜 이러시나? 이게 그냥 더덕인 줄 아시오? 추운 겨울 동안 땅속에서 산의 전기를 그대로 다 내려받은 인삼 같은 더덕이 외다. 이거 한 뿌리면 죽은 남편도 벌떡 세울 수 있다 이거요. 나는 남편이 없어서 일 없수다. 가던 길 가시오. 남편이 없다고? 그러면 더 잘 됐구려. 네, 그러면 끝내주는 더덕 한 뿌리를 더 주겠소. 참말이오? 그러면 어디 한번 보여주셔. 두식이는 언년이의 말에 냅다 허리끈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듬직한 울퉁불퉁 듬직한 더덕 한 뿌리가 덜렁하고 나오는 것이죠. 언년이는 이를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크기에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삼 같은 더덕이었습니다. 아따 실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더덕 맛 좀 보아야겠소. 지금 바로 맛봐야겠다고? 거 성격도 급하시구만. 뭐 줬소? 쇳불도 단김에 빼라 했겠다. 달아올랐으면 지체할 것 없지. 그렇게 더덕 시식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굵직하고 울퉁불퉁한 더덕 맛에 완전 뿅 가버리고 말았지요. 아직 초봄에 해가 지는 산기슭이라 쌀쌀했지만 금방 불이라도 피운 듯 후끈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안악내는 그야말로 더덕을 뿌리째 몽땅 뽑아 먹어버렸지요. 완전히 만족한 안악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로 웃으며 두릅을 반절이나 떼어서 두식이에게 주었습니다. 두식이도 더덕 맛을 남김없이 보여주었고 두릅도 한 알음 얻게 되었으니 한층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연주 마님에게 두릅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냐, 해가 떨어져도 돌아오지 않아서 내 놈이 어디로 내뺐나 싶었다. 그래, 하루 종일 뺀질거리면서 산을 돌아다녔더니 성이 차더냐? 하지만 연주 마님은 칭찬은커녕 또 모진 말로 두식이를 쏘아붙였습니다. 두식이는 그러자 큼지막한 더덕뿌리 5개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오는 길에 더덕도 좀 있어서 캐왔습니다요. 이래서 조금 늦었더랬죠. 허이구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제법 있구나. 산에 가서 띵가띵가 놀았는 줄만 알았는데 그러지만은 않았나 보구나? 잘했다. 그제야 연주 마님도 화색을 보이며 두식이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감 밥상에 오르는 두릅 몇 개를 튀겨서 두식이에게도 좀 나눠준 것입니다. 두식이는 더덕도 먹이고 두릅도 얻어먹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마님이 이리도 챙겨주시는구나. 두식이는 꽁보리밥에 두릅 튀김을 반찬 삼아서 맛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주 마님도 어쩐지 이날 이후로는 두식이에게 못되게 말하는 경우도 좀 줄어들었지요. 그러고 조용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악내가 산에서 내려온 이후 임대감댁의 머슴 두식이의 더덕이 그리 실하다고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버린 것입니다. 두식이는 그 소문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여간 곤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 동네 여인들이 두식이의 더덕을 한번 보려고 추근거렸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연주 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 난리인 거야 싶었죠. 연주 마님은 평생 살면서 본 것이라고는 남편 임대감의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호기심이 생길 법했지만 정절을 지키는 한 집안의 마님으로서 헛된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하필이면 겨울에 사용했던 이불이나 두터운 외투를 모두 빨아서 밖에 걸어두었는데 갑작스레 천둥 번개가 치며 굵직한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빨래감을 모두 치우거라. 안으로 들여놔야 한다.
연주 마님은 여종과 머슴들을 시켜서 아직 축축한 빨래감을 집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빗줄기가 어찌나 거세었는지 빨래감을 걷는 일꾼들이 모두 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큼지막한 소미불을 걷는 두식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빗물에 흠뻑 젖으니 바지 안이 훤히 비쳐서 튼실한 물건이 보이는 것입니다. 막상 두식이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주 마님은 우연찮게 그런 물건을 모두 보고 말았답니다. 어쩜 저리 흉악한 것이 달려있단 말이냐? 내 살아생전 저런 것은 처음 봤다. 연주 마님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문대로 정말이지 무지막지한 물건인 것입니다. 보고 나니 그날 밤에도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제명에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연주 마님은 사랑하는 남편 임대감을 생각하면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내 며칠 출장을 다녀와야겠어. 한양까지 올라갔다 와야 할 터이니 못해도 한 달을 넘게 걸릴 거.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오. 아니, 한 달이나요? 연주 마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막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임대감은 짐을 꾸려서 시종들을 이끌고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쓸쓸해진 연주 마님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시가 산에 올라서 더덕을 좀 캐오너라. 더덕이라고쇼?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저 두시기만 믿으십시오. 산에 있는 더덕이라는 더덕은 몽땅 캐오겠습니다요. 두식이는 오늘 밤에 더덕으로 포식하겠구나 싶어서 신이 났습니다. 완연한 봄의 더덕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두식이는 저번 두릅을 따러 갔을 때 짊어지고 갔던 소쿠리를 메고 산에 올랐습니다. 저번에 받았던 그 자리 인근에서 금방 더덕을 찾을 수 있을 테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다냐? 더덕이 씨가 말랐구나. 그런데 웬걸? 더덕이 있을 법한 자리는 모두 파헤쳐져 있는 것입니다. 멧돼지 놈들이 감자가 아니라 더덕맛이라도 봤는지 몽땅 사라져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두식이는 한참 동안 산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더덕을 찾을 수 없었지요. 호언장담하고 산에 올랐는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어쩔 수 없이 두식이는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습니다. 더 늦었다가는 마님께 크게 한 소리를 들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요, 마님. 아무리 찾아도 더덕이라는 더덕이 모두 씨가 말랐지 뭡니까? 아니, 땅에 있는 더덕이 발이라도 달렸단 말이냐? 무슨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게냐? 연주 마님은 예상대로 크게 화를 내며 두시기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모두 연주 마님의 계략이었습니다. 두시기를 보내기 전에 앞서 다른 시종들을 시켜서 산에 있는 더덕이라는 더덕은 죄다 캐워버린 것이죠. 그 탓에 두시기는 허탕을 치고 만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두시기는 멧돼지가 더덕을 모두 파먹었다고 지레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만 더 주면 내일 제가 한 번 또 찾아보겠습니다요. 이롭다. 이놈, 안 되겠다. 내 너에게 크나큰 벌을 줘야겠구나. 두시기는 연주 마님의 으름장에 벌벌 떨며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연주 마님은 발로 두시기를 걷어차서 벌러덩 잡아뜨렸습니다. 두시기는 어구고 하면서 배를 드러내며 쓰러졌죠. 그 사이 연주 마님이 재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어찌나 빨랐는지 두시기는 언제 바지가 내려갔는지 눈치를 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연주 마님이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 이리 크고 튼실한 더덕을 숨겨놓고서는 발뺌했구나. 어디 오늘 몸에 좋다는 더덕 맛을 한번 봐야겠다. 연주 마님은 그대로 위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비가 왔을 때 얼핏 보았던 대로 역시나 대단한 더덕이었습니다. 흉악한 크기의 숨이 헉하고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대로 연주 마님은 황홀경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두시기는 그제야 연주 마님이 소문을 듣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런데 썩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연주 마님이 입만 다물고 있으면 어여쁘고 참한 여인네인데다
열정적이어서 생전 처음 맛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연주 마님은 더덕을 캐오라는 신호를 보내면 두식이는 어김없이 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연주 마님은 임대감이 없는 동안 그렇게 즐거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감이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다시 다소곳한 마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식이의 더덕 맛을 한번 보고 나니 임대감과의 잠자리는 영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연주 마님은 두식이의 더덕이 밤만 되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안 되겠다. 그 더덕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몸이 되었구나. 연주 마님은 임대감이 자리를 비우지 않아 두식이를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영문을 모른 두식이는 맨몸으로 산에 올랐는데 그곳에 연주 마님이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덕택의 두식이는 매일 같이 산에 올라서 연주 마님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루에도 2번 혹은 3번, 4번까지 이어지니 제 아무리 건장한 두식이라도 힘이 쭉쭉 빠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같이 먹다 보면 힘겹기 마련입니다. 두식이는 이제 아주 연주 마님이 부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큰일이다. 내가 아주 벌집을 쑤셔놓았구나. 두식이는 이를 어찌할지 고민하다가 도저히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더덕이 훌륭하다고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놓은 안악내를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생명이 위험해졌소. 이를 어찌할 거요? 이 사람이 또 옆집에서 뺨 맞아놓고 나한테 난리구만. 어찌하긴 뭘 어쩌라는 거요?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조리 있게 설명해 보시오. 그러자 두식이는 안악내에게 이만구저만구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안악내는 그 말에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퍽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꼴이 너무 우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악내는 기발한 생각을 두식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두식이는 화색을 드러내며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감에게 더덕주를 잔뜩 먹여서 산으로 끌고 가겠다 이 말인가? 그렇소. 그러면 마님은 두식이 자네를 기다리다가 잔뜩 취한 임대감을 보면 화들짝 놀라지 않겠소? 마님 성정이 억센 사람은 아니니 한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할 거요. 거참 괜찮은 생각이요. 알겠소. 그러면 내일 당장 부탁하겠소. 요즘 마님이 매일같이 나를 산에 부르니 잘 좀 해주시오. 두식이와 안악내는 그렇게 작당을 하고 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아침 연주 마님은 은근한 눈빛을 두식이에게 보내고 그날도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안악내가 더덕주 한 병을 들고 임대감 댁을 찾아와 술을 대접했습니다. 임대감은 간만에 마시는 약주에 얼큰하게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어이구 대감님. 약주에 너무 취하셨습니다. 술이라도 깰 겸 산책이라도 할깝쇼? 산책? 그럴까? 그거 좋지. 임대감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바보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안악내는 그런 임대감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한편 두식이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마님은 저 멀리서 임대감이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를 두식이와 안악내는 지켜보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대관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어 깨어난 반달곰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안악내와 두식이는 비명을 지르며 연주 마님과 임대감을 내버려 두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임대감과 연주 마님은 갑작스레 나타난 곰의 몸이 굳어버렸지요. 여보. 위험하오. 저기 곰이 오고 있어. 그러나 임대감은 곧장 정신을 차리고 나무 작대기를 들고 연주 마님을 끌어당겼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연주 마님은 임대감의 등 뒤로 숨어서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임대감은 취기가 오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두 팔을 들어 올리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놈. 감히 금수가 인간을 해치려 드느냐? 그 무거운 궁둥짝 들고 썩어지거라. 임대감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팔을 휘두르며 곰에게 소리쳤습니다.
곰은 그런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하품을 쩍 하고는 임대감과 연주 마님을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깨서 만사가 귀찮은지 신경조차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곁에서 지켜본 연주 마님은 늠름한 임대감의 모습에 두 눈이 횟가닥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 이후로 연주 마님은 다시 임대감에게 푹 빠져서 두시기를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시 예전처럼 앙칼지게 두시기를 괴롭히기는 했지요. 그래도 두시기는 만족했습니다. 다소 꾸중을 듣는 경우가 빈번해졌어도 몸은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젊어서는 색으로 살고 늙어서는 정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렇듯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금슬이 좋은 부부는 오래된 정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